우리의 면목, 나의 근본자리 그리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한 생각이 된다니까. 그것이 세대 평화지. 평화는 미국 사람들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무기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엿장사가 여신이 손에 묻혀가고 밀가루 이렇게 묻히는 거 하고 이 영으로 정진을 해서 지혜가 생긴다면은 그런 분내 망상이 붙을 여가가 없더라. 뭐냐? 중생이 부처되는 자리가 수행이라고 그래. 아니 깨끗한 물에다가 설탕 타면 단물 내고 꿀물 타면 꿀물 내고 기업 진거락 타면 쓴물 내듯이 원래 그 마음은 깨끗한데 마음을 흐리게 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지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천차 만별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고 현대 교육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학교에서 철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국문과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인간은 지식에 치여서 가장 멋지게 살아야 될 청춘을 배우는 살아가는 방법 배우다가 이제 살라고 보면 늙은이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고성제를 이야기할 때 그 고성제는 12연기 속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사실을 알고 실천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죠. 우리가 AI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명인 것입니다.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AI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왜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핵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벌이에 사실 이 AI를 개발하는 게 누가 합니까? 거대한 기업들이 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데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스님의 소장자들이 위에서 당시 개인의 마찬가지로 다른쪽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10년 넘게 같이 살고 힘들게 고생한 친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가인사에 선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목 스님의 그 손상자들 이분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경전 위주보다는 참선 위주의 그걸 했고 그 내용들을 좀 직접적인 경험들을 좀 우리가 그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갖게 됐고
지금 이 부분에 그 할 내용들도 대부분 다 그런 연장선상이죠. 불교는 사실상 그 열린 세계, 무한한 가능성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열린 인정이 사실상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교솔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자각되어야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창조해낸 존재, 그 로봇, 기계와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굉장히 바라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놀라운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완전한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를 정립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스템이 편향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도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취소된 영국의 대입시험을 대신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학점을 예측해서 학생들에게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당시 학생들의 담당 교사들이 예측했던 점수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서 영국에서 크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학습 특성상 발생되는 편견과 차별의 윤리 문제를 보여준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위의 사례를 보면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교사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은 분별작용입니다. 고등동물 생명체일수록 행과 식의 작용이 발달되니까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업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면상, 자전거 타기면상, 차면상, 꺾기면상, 수높이면상, 참선면상, 집중면상, 수영면상, 수영할 수 우리가 면상하는 거고 그런 시설에서 그죠? 주부들 그런 면상하고 음악면상, 달리기 하면서 면상하고 책 읽기 면상, 전공하고 면상 세상 떨어지는지 단순하게 이것이 내가 육체 활동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행복과 편안과 결합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명상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불교와 이 세상과 더불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개를 하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정책 결정자에게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AI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불교 교육에서 한다고 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 발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확확 변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더라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후속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화하는 데를 이렇게 좀 넣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불교교육 차원에서 저는 이제 교육학이잖아요. 불교교육 차원에서 이 AI를 어떻게 이제 저는 교육자의 역할을 AI가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름을 붙인 이유, 그거는 9,000번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9번을 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다. 이 짜집기는 내가 결정한 거다. 그래서 우리말 정본은 발을 정자 정본이 있고 결정할 정자 정본이 있더라고요. 내가 결정했다 라는 정본. 책 제목이 내가 결정했다라는 정본 그겁니다. 그리고 둘, 우리말 건강형이 없다라고 한 적 없고요. 우리말 건강형이 없다라고 할 정도다. 이것은 이제 비교하면 나오겠지만 뇌는 주로 인도 쪽의 요가 쪽에 보면은 6차크라하고 7차크라 쪽에 관계된 내용이고, 또 심장은 4차크라, 아나하타 차크라라고 하는데, 그걸 알고자 하면은 참고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거 안다 보면 님이다라는 게 어느 날 중에 무중 생각하다. 아무것도 문제 보면 안 돼. 그게 끝입니다. 중국의 그 신선 여동민이라는 사람이 니비타 빛은 신광은 두 눈과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서는 성과치입니다. 일적인 겁니다만 저는 매일 기타를 칩니다. 기타가 고도화될수록, 그리고 이 운동을, 굴신 운동을 좀 많이 할수록, 목이 유연해질수록 니비타 훈련의 선정에 마음은 불진입니다. 이해가 잘 갈지 모르겠지만 내 DNA는 약화시킨다. 그래서 그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피고모리신경만은 약화시키고 알아차림하는 사기신경만은 강화한다. 왜? 내 가소성 때문에, 변하는 성격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코에 집중해서 알아차림하잖아요. 그죠? 숨이 올라가고 안에 배가 올라가고 나가는 것을 집중해서, 이거는 지금 여기 상황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것은 사기신경망이고, 그래서 사기신경망을 계속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신경망은 강화됩니다. 이게 더 강해집니다. 이런 번뇌 망상은 가급적 올라오지 않고 하나가 이게 번뇌 망상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 끄달려가는 애, 또는 끄달려가는 애, 번뇌 망상으로 끄달려가는 애는 약화된다. 그래서 번뇌가 떨어지고 알아차림은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뇌의 신경세포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수행을 하면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신경망이 금세 이렇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이렇게 있다가요,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것에서 잠재의식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감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 닿으면 안식이 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벌이 쏘는 소리가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는데, 여기서 좋다 싫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좋다 싫다가 나오면 여기서 업을 쓰는 자원화가 생성이 돼요. 요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분노를 하면은, 좋다 싫다 싫으면은 우리가 미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때 자원화 7순간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뭐 2개, 한두 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랄까, 전생에서 가지고 온 과보의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과보의 마음.
오문전환 이런 거는 이제 과보이면 안 된대요. 펑션 그냥 기능만 할 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결심한 다음에 여기서 매질 꼭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좋다 싫다. 그래 거기서 끝내지. 좋은 간장을 갖다가 쫄로 맛있는 순줄로 먹듯이 이거. 우주신과 의건 속에 분별기능이 정확한 사람은 신명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면서 이미 우주신과 작동하는 신명기운 때문에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명이라는 이제 제국주의 인형을 깔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면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속도에 그냥 빨려들게 되어 있죠. 그러나 불교적 마인드에서 우리가 성찰해보면 엄청난 과소비와 세력화 문제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신청 생태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신청 생태지를 얘기하는 분을 저는 두 분을 뽑았어요. 한 분은 한국의 천안은 집회에 나오는 퇴계 이황 선생. 이 이황 선생은 불교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웃 종교, 성리학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오늘의 핵심으로 50개 사무대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에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7번탑과 보살형 척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척법자도 보통은 불화에서 그릴 때는 사무대중의 일원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은 상형 변상도에서 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일본 대승사 묘금 연화경 불교성전을 읽으면서 차이점이 뭔가라고 이제 봤을 때 그 생로감사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고뇌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 궁 안에서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원하진 않았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교소설이고 불교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이거를 점검해보고 얼마나 문학적인 성취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영기 문학에서 주로 시나 시론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불교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소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영기 문학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문학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불교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와 작품하고 같이 연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이 논문의 의미입니다. 해주셨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용증 없이 빚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빚을 졌지만 큰 걸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청년들 1년 넘게 같이 공사하고 진짜 돈 하나도 안 받고 뭐라고 적고 무슨 열정페인가 그런 거 말하는데 고소하는 장어가 이제 들릴지 모르지만 1년 넘게 같이 살고 힘들게 고생한 친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수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에는 하루 무건전진해서 이날 동안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의 핸드폰을 금고에 보관하고 다 같이 무건전진을 사찰 이름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동문회에서도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모두 운명을 준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존 동문회에 자기들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명칭을 저는 하고 싶고 얘들은 새로 하고 싶었죠. 그런데 기존 그 동아리 선배들하고 이제 명칭 문제 갖고 좀 까지 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책 한 권씩 드린다고 우리 해외 보류하시는 또 법연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법회과학원의 운성 스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지금 하고 있는 시연 스님, 예, 그 다음에 사찰음식 부관장을 하는 성화 스님, 예,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두 분은 은사 스님과 사제 스님인데 요즘에 국제 포교사회 회장까지 맡고 계시는 지금 정현 스님하고 제일 뒤에 있는 스님이 오늘 이거 할 수 있도록 다 물질적인 수도사 주지 스님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수도사 총무국장 정경 스님입니다. 뒤에 있는 마지막 우리 연승장 스님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수도사 소개해드렸죠? 사실은 연승장 스님도 저희 국제정법단의 일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생 정법단은 우리 효석 스님. 너무 많으셔가지고 마이크를 돌리는 게 빨리 제가 다 기억 못해요. 야, 이거 많은 분들이 다 지금 청년대학생법단 지도복사, 네, 각 대학생 유교 동아리 지도.